2년차 직장인은 아이패드를 어떻게 쓰는지 가장 달라진 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애플의 디테일이 미친 거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쪽이 민성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아이패드 영상을 찍어볼 건데 이번에 아이패드 M2가 새로 나왔잖아요. 저도 여기 따끈따끈하게 아이패드 M2 가지고 왔는데 사실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아이패드를 쓰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대학생 때는 아무래도 필기, 공부할 일이 많으니까 가장 많이 썼던 게 굿노트, 심심할 때 프로크리에이트, 문서 작성, PPT 만들고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막 뭐 필기할 일이 저는 그렇게 많진 않고 아무래도 사무직이다 보니까 문서 작성, 문서 편집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정 관리를 가장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아이패드가 새로 나온 김에 저는 아이패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2년차 직장인은 아이패드를 어떻게 쓰는지 좀 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패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에어 M2고 최근에 나온 M2가 뭐 CPU가 전작 대비 50% 빨라졌고 뭐 디스플레이가 어쩌고 카메라가 가로에 달렸고 하는데 아무래도 직장인으로서는 아이패드 어떻게 쓸 수 있지?를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고 필기 하시는 분들은 굳이 키보드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직장인들은 문서 작업하거나 워드, 타이핑 칠 일이 많아서 무조건 키보드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막 되게 유명한 서드파티에서 나온 블루투스 키보드, 무선 아이패드 키보드 이런 거 다 써봤는데 이 애플 정품의 매직 키보드를 한번 써보면 다른 걸 쓸 수가 없어요. 진짜 유일한 단점이 가격, 비싸다라는 건데 그거를 제외하면 이렇게 아이패드 거치대로 써도 쓸 수 있고 트랙패드도 되고 따로 충전 안 해도 되고 그냥 이 써보시면 진짜 그냥 맥북 쓰는 것 같거든요. 탈부착도 편하고 일단 본격적으로 아이패드 활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쓰셨으면 좋겠는 기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스테이지 매니저예요. 스테이지 매니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맥북이랑 아이패드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고 잘만 활용한다면 멀티태스킹, 활용성이 정말 끝판왕으로 올라가는 기능이거든요. 제어센터에서 이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켜게 되면 인터넷을 하다가 카톡을 하고 음성 녹음을 하고 음악을 듣고 이렇게 동시에 다양한 창을 쉽게 전환할 수 있어서 진짜 멀티태스킹의 이 속도랄까? 동시에 이 창 띄웠다가 저 창 띄웠다가 음악 띄웠다가 인스타 했다가 유튜브 했다가 저처럼 정신없으신 분들 동시에 여러 창을 띄워야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효과적인 앱인데 다만 이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은 저도 항상 켜놓는 건 아니고 보통 PPT 만들거나 이런 문서 제작할 때는 자료 서치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 창 띄웠다가 저 창 띄웠다가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잘 활용하는 편이고 다만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활용하면 멀티태스킹은 잘 되지만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 인터넷 창을 원래 쓸 수 있는 것보다 조금 한 80% 정도는 작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끄고 싶으면 여기 우측 하단에 강낭콩처럼 생긴 요거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확대가 되면서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이 잠깐 꺼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창을 계속 보거나 하나에 좀 집중해야 할 때 앱 간 전환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끄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이 아이패드랑 맥북 쓰시는 분들은 이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서 일단 저는 아이패드를 아무래도 막 그림 그리고 필기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직장인이니까 일정 관리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너무 극찬하고 있는 이 아이폰 기본 캘린더 드디어 애플의 기본 캘린더랑 미리 알림이 연동이 됐어요. 그래서 일정을 아이폰 캘린더에서 등록하고 할 일은 미리 알림에서 등록하고 이렇게 두 개의 앱을 따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캘린더에서 할 일이랑 미리 알림 이런 걸 둘 다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떻게 쓰냐면 캘린더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놨는데 유튜브 관련된 거, 친구들 모임 관련된 거, 운동 관련된 거 그리고 기타 그 외 이런 식으로 나눠놨고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일 많은 거 보면 되게 뿌듯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색깔별로 캘린더 구분을 해놓으면 파란색이 제일 많은 건 내가 회사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구나. 주황색 일이 제일 많은 내가 유튜브 일을 한 달에 이만큼 많이 하고 있구나. 이걸 좀 가시적으로 색깔로 구분화해서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컬러별로 카테고리에 분류하는 편이고 주위에서는 이거 그냥 공유 캘린더 만들어서 가족이나 애인이랑 같이 나눠 쓰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 기존에는 그냥 할 일 있으면 뭐 4시 강남역 약속 이런 식으로 하고 시간 설정하고 이렇게 일정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미리 알림 눌러서 4시에 편의점 택배 발송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메모도 오늘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날짜, 시간 설정하고 이 애플 기본 캘린더에 미리 알림이 같이 뜬 게 보이죠. 그래서 원래는 캘린더에서 내 할 일, 일정들만 볼 수 있었다면 이제 미리 알림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엄청 편해지고 빨라졌어요. 만약에 내가 4시에 편의점 택배 발송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눌러서 칠해준 다음에 그럼 이렇게 캘린더에도 똑같이 내가 할 일이 완료됐다고 파란색 동그라미가 채워지고 연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캘린더에 미리 알림 연동된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물론 애플 기본 캘린더 말고 저희 회사에서는 구글 캘린더를 쓰기 때문에 아이패드에서는 구글 캘린더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몇 시 미팅, 몇 시 회의, 주간 회의 뭐 할 일 이런 거 다 구글 캘린더에 적어놓고 유튜브 계정에는
구글 캘린더에 이렇게 업로드해야 되는 일정들, 컨텐츠 달력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뭐 올라가고 이때 뭐 올라가고 이때까지 기획안 전달해야 되고 촬영해야 되고 이런 걸 구글 캘린더에 적어 놓기도 해요. 이제 애플 기본 캘린더가 너무 점점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원래 자주 쓰던 구글 캘린더랑 네이버 캘린더를 좀 페이드 아웃하고 애플 기본 캘린더로 하나로 통합해볼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지금 애플 기본 캘린더에서도 다 되는 기능들이니까. 그리고 미리 알림을 좀 더 보여드리자면 저는 진짜 저만큼 미리 알림을 잘 쓰는 사람을 많이 못 봤는데 주위에 아직도 아이폰 쓰는데 미리 알림이란 게 있었어? 단축을하는 게 있었어? 이렇게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때마다 막 서로 깜짝 놀라는데 아니 미리 알림을 안 써? 이렇게 미리 알림이 뭔데? 나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 미리 알림에서 이렇게 일기를 쓰기도 하고요. 사실 일기는 최근에 아이폰에 일기 앱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로 옮겨 써서 이 미리 알림에서 일기를 더 이상 쓰진 않지만 근데 이렇게 미리 알림으로도 사진이랑 글, 날짜 이런 거 다 쓸 수 있으니까 일기로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제가 요즘 릴스를 많이 찍고 있어서 유튜브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 쇼츠, 만만송, 이치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 폴더로 나눈 다음에 쇼츠는 이런 거 찍어야 되고 이치오케이는 이런 거 찍어야 된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둔 편이에요. 기타 그리고 촬영할 거, 촬영된 거, 그래서 업로드 된 거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미리 알림이랑 캘린더가 연동됐으니까 이제 뭐 촬영해야 되는 거 이날 뭘 촬영해야 돼, 이날 편집을 끝내야 돼, 이날 썸네일을 만들어야 돼, 이날 영상 업로드를 해야 돼 이런 거를 미리 알림이랑 캘린더 동시에 연동이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어서 되게 편해졌어요. 우측 상단 눌러서 이렇게 목록으로도 쭉 볼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세로열로 보는 게 좀 더 약간 뭔가 가시성이 좋아서 세로열로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직장인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문서 작성이잖아요. 문서 작성은 뭐 굿노트 또 뭐 있지? 뭐 아이패드에서 문서 작성할 수 있는 툴이 되게 많은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또 이치오케이의 운명인 건지 회사에서도 맥북을 사용하는 회사에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맥북, 집에서도 맥북, 그리고 또 아이패드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앱등이에 선순환에 걸려서 앱등이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되게 다양한 문서 작성 툴이 있잖아요. 정말 많이 쓰는 건 구글 슬라이드, 구글 독스 이런 구글 시리즈들도 많이 쓰고 아무래도 애플 제품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 그냥 애플 기본 앱으로 최대한 끝낼 수 있는 건 끝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즘은 다 호환도 잘 되고 앱도 가볍고 잘 나왔지만 애플 기본 앱만큼 깔끔하고 가볍고 연동이 잘 되는 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키노트, 페이지스, 넘버스인데 키노트는 쉽게 말하면 애플에서 만든 PPT,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 앱이고요. 페이지스는 애플에서 만든 워드 같은 문서 작성 앱이고 넘버스는 애플에서 만든 엑셀 같은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노트로 이렇게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문서 이렇게 다 작성하기도 하고 페이지스로는 여기 내가 진짜 페이지스 정말 많이 썼는데 정말 다양한 문서 작업을 해요. 이렇게 유튜브 촬영할 때 촬영 기획안, 대본 같은 걸 써놓기도 하고 한창 취준생일 때 지금 다니는 회사 면접 볼 때 면접 예상 질문, 답변 같은 것도 다 페이지스에 정리하고 그냥 간단한 메모도 많이 작성했고요. 넘버스 같은 경우는 이건 샘플 템플릿인데 저도 막 이렇게 막 그래프를 만들어서 내가 이번 달 저축을 얼마나 했고 가계부를 막 이렇게 쓰진 않지만 엑셀까지는 안 가도 되는 정말 간단한 수식 작업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아무래도 표를 작성할 일이 많을 때 넘버스를 종종 씁니다. 저는 몰랐는데 구글 슬라이드, 구글 독스 실시간으로 연동성이 돼서 팀플 같은 거 할 때 내가 지금 문서를 치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 문서에 접속해서 공동 작업할 수 있고 이 상대방이 어디에 뭘 수정했는지 다 기록이 뜨고 그래서 엄청 좋잖아요. 근데 이 애플 기본 문서 작업 툴도 다 된대요. 몰랐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페이지스에서 내가 막 문서를 작성을 하다가 우측에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공동 작업으로 내보내서 내가 누군가랑 같이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여행 계획 짤 때 친구도 이 문서에 접속해서 동시에 같이 수정하고 그래서 이게 애플 기본 앱도 다 되는구나 싶어서 전 최근에 알았거든요. 이거는 굿노트인데 제가 그냥 최근에 이 아이패드 M2 언박싱한 게 너무 신나가지고 다이어리 템플릿으로 막 이렇게 끄적여 봤는데 확실히 직장인이 되고 나니까 막 뭐 필기하고 밑줄 긋고 공부하고 이럴 일은 많이 없어서 굿노트는 좀 적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문서 작업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계산기 앱이 또 최근에 난리가 났잖아요. 6월에 있던 WWDC에서 드디어 아이패드에도 계산기 앱이 생겼다. 이게 되게 혁신처럼 애플 제품 안 쓰시던 분들은 아니 아이패드에 지금까지 계산기 앱이 없었어? 이렇게 놀라시기도 했는데 놀랍게도 최근에 생긴 기능이고 역시 애플은 애플이어서 단순히 이렇게 계산기가 돼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학 메모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죠. 이거 제가 너무 진짜 극찬을 너무 많이 했는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55, 60, 80 찍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숫자 계산해주기도 하고요. 여기서 킬포는 이 195라는 숫자가 지금 제 손글씨랑 비슷하게 적혀졌죠. 이게 아이패드가 자동으로 내 손글씨를 학습해서 내 손글씨로 진짜 쓴 것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킬포입니다. 진짜 이게 애플의 디테일이 미쳤어. 뿐만 아니라 뭐 y는 3x제곱 더하기 12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프 삽입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그려지기도 하고, 이 3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번 터치해서 요렇게 하면 자동으로 그래프에 이런 기울기라고 하나? 이 상수값을 아나? 다 까먹었어. 이런 걸 이렇게 숫자로 실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합니다. 문과 사무직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수학 계산을 할 일이 많진 않지만, 특히 중고등학생분들 그래프 그리고 수학 문제 풀고, 요즘도 센 수학 푸시나요? 이렇게 수학 문제 풀 일이 많은 분들, 아니면 인테리어 해가지고 막 여기는 몇 제곱미터에 어떤 가구가 들어가고 이런 일 할 때도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계산기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아이폰 기본 메모에서도 이 기능이 똑같이 돼요. 방금 한 것처럼 y는 6x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기울기 바꾸고 하는 것도 꼭 계산기 앱뿐만 아니라 아이폰 기본 메모 앱에서도 다 됩니다. 그리고 전 아이패드를 책 읽을 때도 많이 써요. 요즘 아무래도 직장인 되고 막 유튜브 하고 이러면서 도저히 책 읽을 시간이 없지만, 제가 원래는 문학소녀거든요. 그래서 정말 취준생 때는 남는 게 시간이니까 취준 공부하는 시간 이외엔 다 책만 읽어서 1일 1책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책 읽을 때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건 종이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한국 문학책들은 다 웬만하면 최대한 시간이 들고 무겁더라도 종이책으로 읽으려고 하는 편이고, 이렇게 앱을 사용하는 경우는 자기계발서나 이렇게 막 필기하면서 듣지 않아도 되는, 비교적 가볍게 읽어도 되는 책들은 디지털 파일로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독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윌라랑 예스24 크레마 두 가지 앱인데, 윌라는 오디오북이잖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 팟캐스트처럼 라디오처럼 듣는다거나, 이것도 보면 제가 최근에 출근할 때 운전하면서 이 제임스 다이슨 자서전? 이런 거를 한번 읽었어요.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듣기도 했고, 가끔은 그냥 잠 안 올 때 이런 거 틀어놓으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타이머 이렇게 30분 설정해두고 틀어놓고 자기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윌라 오디오북은 그냥 핸드폰으로 틀어놔도 되지만, 볼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포테인먼트에 이게 SKT랑 연동된 그 차량이어가지고 윌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포테인먼트에 윌라가 앱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자동차에서 조작을 하면 실시간으로 제 윌라 계정이랑 연동이 돼서 아이패드에서 딱 윌라 꺼냈을 때도 내가 어디까지 들었는지 이게 연동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스24 이북 같은 경우는 트레바리 같은 독서 모임 할 때 아무래도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어요. 원래는 전 문학파라서 자기계발서는 좀 많이 안 읽는 편이지만, 아무튼 독후감을 쓰려면 읽어야 되니까 자기계발서는 그냥 틈틈이 카페나 굳이 종이책이 아니라 디지털 파일로 전자책으로 읽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북의 장점이 아무래도 밑줄을 긋고 내가 밑줄 긋고 메모한 걸 검색할 수 있고, 종이책은 아무래도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무겁고 가끔 비가 오는 날은 찢어진다거나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전자책은 진짜 무수한 막 수천 권의 책을 다운받아서 파일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편하긴 하죠. 그리고 또 전자책의 장점이 밝기를 조절하거나 배경색을 회색이나 노란색으로 해서 눈의 피로도를 좀 낮춘다거나 글자 크기를 조절한다거나, 확실히 장점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문학을 읽을 때는 무조건 종이책을 읽는 편입니다. 아이패드로 혼밥할 때 넷플릭스 보거나 환승연애 보거나 하트 시그널 보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가끔 음악을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 아이패드에서 제가 애플뮤직 딱 켜놓고 이거 애플뮤직 앱 디자인한 사람 진짜 미쳤다. 너무 예쁜 거예요, 이 UI가. 물론 음악 앱이 뭐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애플뮤직이 공간 음향이 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는 그냥 이 디자인을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 디자인을 너무 잘했어. 그래서 그냥 되게 막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게끔 하는 음악 앱 디자인이어서, 최근에 그 WWDC 갔다 오고 나서 WWDC에서 나온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폴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 아이리시의 Birds Over Feather라는 노래를 괜히 틀어놓고 이 노래에 빠졌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패드 하면 애플 펜슬로 필기하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걸 가장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도 살짝 언급을 하고 싶은데, 애플 펜슬 프로라는 게 새로 생겼죠. 근데 제가 애플 펜슬 프로를 직접 써보니까 그냥 애플 펜슬과 애플 펜슬 프로를 둘 다 열심히 써봤던 사람 입장에서 가장 달라진 건, 꾹 누르면 살짝 햅틱 반응이 오면서 압력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애플 펜슬은 내가 아무리 세게 누르든 살살 누르든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는데, 애플 펜슬 프로는 세게 눌렀는지 약하게 눌렀는지 이걸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필기를 하다가 이 애플 펜슬 프로를 좀 세게 꽉 움켜쥐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뭐가 이렇게 떠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럽고 낯설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적응만 잘 한다면 정말 시간을 한 0.5초씩을 아껴줄 수 있는 툴이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펜의 종류나 색깔, 두께 이런 걸 바로바로 교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 쓰다가 또 애플 펜슬 프로 꾹 눌러서 색깔을 바꾼다거나, 다시 또 꾹 눌러서 좀 지운다거나, 꾹 눌러서 형광펜을 칠한다거나, 기존에는 펜 종류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 우측 상단에 눌러서 지우개로 바꾸고 다시 또 만년필 해서 또 색깔 바꾸고 두께 바꾸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애플 펜슬을 그냥 꾹 누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위에 다양한 툴들이 떠다니니까 금방금방 작업을 바꿀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애플하면 뭐겠습니까? 디테일이잖아요. 진짜 미친 게 이 펜의 각도부터 펜 앞,
이런 기울기 이런 걸 다 인식을 해서 진짜 그냥 이거 그냥 도화지에 진짜 펜으로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미술 전공하시는 분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만큼 좋은 툴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이 애플 펜슬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펜을 이 상태에서 돌리면 또 각도가 바뀌고 이게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진짜 꼭 써봐야 돼. 그리고 이 애플 펜슬이 그냥 쫌쫌다리 애플 펜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아이패드 기본 설정 앱에 들어가서 애플 펜슬 탭 들어가시면 손글씨 입력을 끌 건지 말 건지, 뭐 호버 기능을 킬 건지 말 건지, 뭐 스퀴즈를 했을 땐 어떤 기능을 할 건지 정말 다양하게 설정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펜슬 쓰시는 분들은 꼭 이 설정에서 원하는 대로 설정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설정 보면 가운데에 그림자라는 게 있죠. 이게 진짜 미쳤는데 뭐냐면 이렇게 막 애플 펜슬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자세히 보면 이 화면에 뭔가 진짜 애플 펜슬의 그림자 같은 게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생각 못하고 맨 처음에는 그냥 이 애플 펜슬이 당연히 이게 형광등에 비쳤으니까 거기서 오는 그림자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형광등에 비친 그림자가 이 화면, 아이패드 화면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의 디테일이 미친 거야. 실제로 그림 그릴 때는 이 펜의 그림자가 도화지에 비치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인위적으로 그림자를 일부러 만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디테일 쩐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진짜 써봐야 돼. 딱 이번 달에 제가 2년차 직장인이 돼요. 진짜 이 좋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2년차 직장인으로서 아이패드를 솔직히 막 맨날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왕 쓰는 거 이 비싼 아이패드 잘 쓰면 좋잖아요.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댓글 보니까 이초케이 구독자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가지고 훨씬 활용도를 더 높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패드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같이 서로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초케이 임상이었습니다. 안녕. 이거 박진영의 비닐 바지 같다고 되게 엄마가 뭐라 했는데 비닐 바지 아니고 옷 거꾸로 입은 거 아닙니다. 거적대기 아니에요.